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오늘은 1970년대 대한민국 군인들의 대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시절 군복무의 진짜 모습을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의 군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온 나라가 잘 살아보겠다고 뛰어다니던 그 시절 국가 안보를 책임지던 젊은이들은 과연 어떤 대우를 받으며 복무했을까요?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400달러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에 가까웠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았던 시절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60만 대군을 유지해야 했으니 군인 개개인에 대한 처우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1970년대 군인의 대우가 왜 그토록 열악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7일 턱없이 부족한 월급. 1970년대 군인들의 월급은 정말 말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1970년 기준으로 이등병 월급이 고작 450원이었습니다. 당시 자장면 한 그릇이 35원이었으니 한 달 월급으로 자장면 13그릇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죠. 담배 한 갑이 20원이었으니 담배 한 보루값도 안 됐습니다. 1979년에도 이등병 월급은 3,300원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담배 한 갑이 150원, 버스 요금이 30원, 자장면이 2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외출 한번 나가면 왕복 버스비와 자장면 한 그릇 먹으면 월급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계급이 올라가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병이 600원, 상병이 900원, 병장이 1200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PX에서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 사 먹는 것도 고민해야 할 정도였죠. 더 큰 문제는 이 적은 월급마저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국가 재정이 빠듯했던 시절이라 월급 지급이 한두 달씩 밀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간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급 장교나 하사관들의 월급도 민간기업, 초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가족을 부양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은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도 용돈 한 푼 제대로 쓸 수 없었고 오로지 부모님께 손 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집안 형편이 어려운 병사들은 외출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대 안에만 있어야 했던 거죠. 전우들끼리 돈을 모아서 한 명씩 돌아가며 외출을 보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6위 최악의 식사 환경. 1970년대 군대 식사는 그야말로 배를 채우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보리밥에 짠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국물만 둥둥 뜬 된장국이 전부였던 날이 대부분이었죠. 쌀밥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볼 수 있었고 평소에는 보리나 잡곡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고기는 명절이나 국군의 날 같은 특별한 날에나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1인당 손가락 2마디 크기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계란도 귀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면 다행이었고 그것도 여러 명이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우유는 아예 구경도 못했고 과일은 1년에 추석이나 설날에 귤 한두 개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반찬도 형편없었습니다. 무나 배추를 소금에 절인 것,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을 데친 것, 멸치 몇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간도 제대로 맞지 않아서 너무 짜거나 싱거워서 먹기 힘들었죠. 조미료도 귀했던 시절이라 음식에 맛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나 전방부대의 경우 칼로리 소모가 엄청났는데도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비타민 결핍으로 잇몸에서 피가 나고 각기병에 걸리는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피부병도 흔했고 빈혈로 쓰러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식당 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냉난방은 꿈도 못 꿨고 여름에는 파리와 모기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식판도 낡아서 녹이 슬거나 구멍이 뚫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몇 명이 돌려쓰기도 했습니다. 위생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식자재 보관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상한 음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조리도구나 식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못해서 식중독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5위 인권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 1970년대는 유신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민간인들도 기본권이 제한되던 시절인데, 군대 내에서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군인은 그저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로 취급됐고, 개인의 권리나 존엄성 같은 건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는 일상이었습니다. 선임병이나 간부들의 폭력은 얼차려 기합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됐고,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군기 확립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폭력이 용인되던 시절이었죠. 사소한 실수에도 주먹이나 발길질이 날아왔고, 심하면 강목이나 군화로 맞는 일도 흔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밤새 얼차려를 받거나, 심하면 영창에 가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항의라도 하는 날에는 군기문란, 상명하복 위반이라는 죄목이 붙었습니다. 영창에 가면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독방에 갇혀 지내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씻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휴식권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일과가 끝나도 선임들의 자비를 해야 했고, 취침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밤 10시가 소등 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12시가 넘어서야 잘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임들의 빨래, 구두 닦기, 청소 등 각종 사적인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각종 작업과 훈련이 이어졌고, 외출이나 외박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등병이나 일병 때는 몇 달씩 부대 밖을 나가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려면 선임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허락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사생활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편지 검열은 기본이었고, 개인 물품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면회를 와도 간부가 옆에서 감시하며 대화 내용을 들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위 형편없는 피복과 장비. 1970년대 군인들에게 지급되던 군복과 장비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에게서 받은 낡은 군복을 기워가며 입는 경우가 많았고, 새 군복이 지급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군복은 한 번 지급받으면 전역할 때까지 그것만 입어야 했고, 찢어지거나 해지면 직접 바느질해서 꿰매야 했습니다. 크기도 맞지 않았습니다. S, M, L 같은 사이즈 구분이 제대로 안 돼서 키가 큰 사람은 짧은 군복을, 작은 사람은 헐렁한 군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도 여러 사람이 돌려 입던 것이라 누가 입었는지도 모르는 옷을 입어야 했죠. 전투화는 발에 맞지도 않았고, 밑창이 닳아 구멍이 뚫린 채로 신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 전투화를 받는 건 정말 행운이었고, 대부분은 선임들이 신던 헌 전투화를 물려받았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발톱이 빠지는 건 기본이었고, 동상에 걸리거나 무좀이 생기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겨울철 방한 장비는 더욱 열악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한복이 없어서 신문지를 속옷 안에 넣고 양말을 여러 겹 신어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방한모나 방한장갑도 부족해서 몇 명이 돌려 쓰는 경우가 많았고, 귀나 손이 얼어서 동상에 걸리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전방이나 산악지역 부대는 영하 20-30도까지 내려가는데도 제대로 된 방한 장비가 없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침낭이나 야전 침대 같은 건 고급 장비였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얇은 담요 한두 장으로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야외 훈련을 나가면 땅바닥에 비닐 하나 깔고 눕는 게 전부였죠. 텐트도 낡아서 비가 새는 경우가 많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개인 화기도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M1 소총이나 카빈 소총 같은 6.25 전쟁 당시 무기를 그대로 사용했고, 총열이 마모되고 부품이 망가진 채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 중 총이 불발되거나 고장나는 일도 잦았습니다. 총기 손질 도구나 기름도 부족해서
녹이 쓴 총을 그대로 사용해야 했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장구류도 부실했습니다. 탄띠나 탄창집, 수통, 야전삽 같은 기본 장비도 낡고 망가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통은 새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야전삽은 녹슬어서 제대로 땅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장비를 들고 훈련을 받아야 했으니 실전에 나가면 얼마나 위험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3위 살인적인 훈련 강도. 1970년대는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1968년 1.2.1 사태에서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고 같은 해 울진 삼척 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수백 명이 침투했습니다. 1969년 2121기 격추 사건, 1974년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남북 간 긴장이 극도로 높았던 시절이었죠. 이런 안보 상황 때문에 군 훈련은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 훈련이 연일 이어졌고 휴식은 사치였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훈련만 했습니다. 체력 단련, 전투 훈련, 사격 훈련, 각계 전투, 화생방 훈련 등 온갖 종류의 훈련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행군 훈련은 특히 악명 높았습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 4,050km를 밤새 행군하는 건 기본이었고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며 체력의 한계를 시험받았습니다. 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겨울에는 눈보라를 뚫고 행군했습니다. 훈련 중 탈진해서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지만 그저 정신력이 약하다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진 멸공 행군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100km가 넘는 거리를 2-3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오하면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피가 나도 계속 걸어야 했고 신발 안이 피로 흥건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투 훈련도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탄을 머리 위로 날리며 포복하는 훈련,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 등 안전 기준 같은 건 없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일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묻혀버렸습니다. 유탄 사고, 총기 오발 사고, 폭발 사고 등이 자주 발생했지만 제대로 조사되거나 책임을 묻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화생방 훈련도 고역이었습니다. 방독면 없이 실제 최루가스가 가득 찬 방에 들어가서 견디는 훈련을 했는데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훈련이 위험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겨울 훈련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야외 훈련을 하고 눈 속에서 참호를 파고 얼어붙은 계곡을 건너야 했습니다. 동상에 걸리는 건 예산일이었고 심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그냥 훈련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2위 부족한 의료 지원. 1970년대 군 의료 체계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의무대는 있었지만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했고 군의관도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군의관 자체도 부족해서 한 명의 군의관이 수백 명의 병사를 담당해야 했고 제대로 된 진료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감기나 배탈 정도는 그냥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의무대에 가봤자 소염진통제 몇 알이 전부였고 심하면 정신력으로 이겨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훈련은 계속 참여해야 했고 쉬려면 정말 쓰러질 지경이 돼야 했습니다. 열이 40도가 넘어도 조금만 참아라며 훈련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기본적인 진통제나 소화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항생제 같은 필수 약품도 부족했습니다. 소독약이나 붕대 같은 기본 의료 물품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감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치료받기 힘들었습니다. 훈련 중 골절이나 염좌 같은 부상이 발생해도 간단한 응급처치만 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정밀 검사는 엄두도 못 냈고 후송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구멍만 대고 참아야 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치과 치료는 더욱 열악했습니다. 충치가 생겨도 그냥 뽑는 게 전부였고
마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를 뽑아야 했습니다. 임플란트나 브릿지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틀니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가 다 빠져서 제대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정신 건강은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병사들이 많았지만 이는 그냥 나약함으로 치부됐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는 기대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정신력이 약하다며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자살하는 병사들도 적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은 대부분 은폐되거나 축소됐습니다. 군 병원도 시설이 낙후됐습니다. 제대로 된 수술 장비도 없었고 수술을 받아도 감염이나 합병증 위험이 컸습니다. 중병에 걸리거나 큰 부상을 당하면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그 비용은 대부분 가족들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도 개인이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거죠. 전염병 관리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전체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격리나 예방 조치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형 같은 전염병이 부대 내에서 집단 발병하는 일도 흔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습니다. 1위 제대 후 아무런 보상도 없던 현실. 1970년대 군 복무는 순전히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었습니다. 3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쳤지만 제대 후 국가로부터 받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 복무는 그저 국민의 의무일 뿐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금은 형편없었습니다. 3년을 복무하고 받는 제대금이 고작 몇만 원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79년 기준으로 병장 제대금이 5만 원 정도였는데 이 돈으로는 집에 가는 교통비조차 부족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표가 2,000원 정도 했으니 왕복하면 4,000원이었죠. 3년 동안 고생한 대가가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취업 가산점이나 보훈 혜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그냥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이 대학을 졸업해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3년을 늦게 시작하는 것뿐이었고 그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도 군 경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만 먹고 온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군대에서 배운 기술이나 경험이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기병으로 복무하며 익힌 기술도 간부로서 쌓은 리더십도 제대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군 경력을 단순히 공백 기간으로만 봤습니다. 통신병으로 3년간 무전기를 다뤄도 운전병으로 각종 차량을 운전해도 사회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교육 혜택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군 복무 중이나 제대 후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복학할 때 장학금이나 학비 지원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3년 늦게 복학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 복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도 국가 책임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장애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도 매우 까다로워서 대부분 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투 중 부상이 아닌 훈련 중 부상은 거의 인정받지 못했고 장애를 얻어도 그냥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됐습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3년간의 군 복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혜택도 없었습니다.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제대 후에 악화돼도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았습니다. 군대 다녀온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특별히 대우해주거나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군대 갔다 온 게 뭐 대수냐는 식의 반응이 많았고 군 복무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빨리 잊고 싶은 기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 군인들의 대우가 왜 그토록 열악했는지 7가지 이유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물론 당시는 나라 전체가 가난했고 북한의 위협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국가가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400달러 시대에 60만 대군을 유지해야 했으니 개개인에게 돌아갈 몫이 적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를 지켜낸 1970년대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인내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복무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군대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은 월급도 100만 원이 넘고 식사도 뷔페식으로 바뀌었으며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줄었고 각종 복지 혜택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도 1970년대 그 혹독한 시절을 견뎌낸 선배 세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지금의 국군도 없었을 겁니다. 1970년대 군 복무를 하셨던 모든 전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이 지금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우의 기록은 앞으로도 우리 군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우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군 복무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뤄줬으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